오래된 대학 도서관은 이른 아침부터 고요한 숨소리를 내뱉습니다. 먼지 낀 창문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고 책장 사이사이엔 세월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출근하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72살의 한동수입니다. 동수는 낡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묵묵히 청소 도구를 챙깁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지만 책을 다루는 손길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조심스럽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그저 지나가는 노인 관리인으로만 여길 뿐입니다. 교수들조차 인사를 건네는 일이 드뭅니다. 하지만 동수의 낡은 가방 속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빼곡하게 채워진 노트 여러 권이 그것입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랜 그 노트에는 복잡한 수학 공식과 논리풀이가 가득합니다. 미적분, 위상수학, 정수론까지. 대학원생들도 쉽게 풀지 못할 문제들이 그의 손끝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동수는 젊은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16살 때 우연히 도서관에서 본 수학책 한 권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책을 읽는 순간 마치 세상의 언어를 발견한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숫자와 공식은 그에게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해하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은 너무나 가난했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는 무슨 공부야, 당장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 아버지의 고함 소리는 어린 동수의 꿈을 짓밟았습니다.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공사판과 공장을 전전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서 수학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홀로 앉아 문제를 풀고 공책에 증명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천재성은 그렇게 세월 속에 묻혀갔습니다. 70대에 접어든 지금 동수는 이 대학 도서관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책장을 닦고 바닥을 쓸고 쓰레기를 치웁니다. 그러나 일과가 끝나면 그는 항상 수학 서적이 꽂힌 서가 앞에 멈춰 섭니다. 손가락으로 책등을 훑으며 제목을 읽습니다. 때로는 책을 꺼내 몇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그의 눈빛은 그 순간만큼은 젊은이처럼 반짝입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수학과의 저명한 교수 정혜주는 복도 끝 칠판에 문제 하나를 적어 놓았습니다. 55살의 정 교수는 이 대학에서 2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쳐온 베테랑입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도전 과제를 주기 위해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게시판 칠판에 남겨두곤 합니다. 이번 문제는 좀 어려울 거야. 일주일 안에 푸는 학생에게는 추가 학점을 주지. 학생들은 칠판 앞에 모여들어 문제를 들여다봤지만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아침 정 교수가 복도를 지나가다 칠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가 완벽하게 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풀이 과정은 간결하면서도 논리적이었고 증명은 흠잡을 데 없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푼 거지? 정 교수는 주변 학생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범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이른 아침 도서관을 지나가다 한 노인이 칠판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한동수였습니다. 동수는 분필을 손에 쥐고 칠판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정 교수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동수는 정 교수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풀이가 빠르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정 교수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노인의 손놀림은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풀이는 교과서보다 더 명쾌했습니다. 당신이 이걸 푼 겁니까? 정 교수의 목소리에 동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분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동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이 문제를 푼 겁니까? 네.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라니요? 이건 대학원 수준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동수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이 들킬까 두려웠습니다. 그냥 혼자 공부했습니다. 정 교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동수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 교수는 즉석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수는 주저없이 답했고 그 답변은 모두 정확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당신은 천재입니다. 동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천재요? 전 그냥 늙은 청소부일 뿐입니다. 그 순간 정 교수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노인은 묻혀서는 안 될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동수에게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동수는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수는 자신의 좁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여전히 노트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알려봤자 소용없다고, 이미 늦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수의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정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망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오랜 믿음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일주일 후 정해준 교수는 동수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책과 논문으로 가득한 연구실은 동수에게 낯설면서도 그리운 공간이었습니다. 정 교수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한 선생님, 제 제안을 진지하게 들어주십시오. 선생님의 재능은 이렇게 묻혀서는 안 됩니다. 동수는 차를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만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지금 와서 뭘 하겠습니까?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선생님의 두뇌는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다고 해서 다 쓸모있는 건 아닙니다. 정 교수는 책상 위에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위해 연구 보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식 학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의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 전 그런 세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청소나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정 교수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수는 단골 술집에 들렀습니다. 오래된 선술집에는 노동자들이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이 몇 명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바쁘다니까. 한 젊은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네들은 꼰대 소리나 하고 계시고요. 다른 젊은이가 비웃듯 받아쳤습니다. 동수는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술 기운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동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젊다고 함부로 굴지 말라는 얘기야. 할 일 없으면 집에 나가 계시지 왜 여기서 참견이세요? 말다툼은 순식간에 격해졌습니다. 동수는 평생 억눌러온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나 젊은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술집 주인이 급히 경찰을 불렀습니다. 동수는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철창 안에서 그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의 유치장 신세라니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 결국 자신도 아버지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해준 교수가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경찰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끝에 동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동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 선생님, 제 조건을 들어주신다면 이번 일을 무마할 수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저와 함께 수학 연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심리 상담을 받으십시오. 심리 상담이요? 선생님의 재능을 맡고 있는 건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입니다. 동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미친 사람 아닙니다. 미쳤다는 게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동수는 어쩔 수 없이 승낙했습니다. 일주일 뒤 동수는 첫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실은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젊은 상담사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수 선생님. 편하게 앉으십시오. 동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까? 편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는데요. 그럼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보시겠어요? 동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건 왜 묻습니까? 선생님을 이해하고 싶어서입니다. 이해는 무슨 이해? 책에서 배운 거 가지고 사람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상담사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부족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겁니다. 이런 거 한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동수는 상담사를 냉소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말투에 상담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움이 안 된다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필요 없었습니다. 동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정 교수에게는 3명의 상담사를 더 소개받았지만 결과는 매번 똑같았습니다. 동수는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고 비웃으며 상담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방어벽은 누구도 뚫을 수 없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저는 상담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동수는 정 교수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 아직 한 분이 더 남았습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다를 겁니다. 제 대학 동기입니다. 정 교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거절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동수는 정해준 교수를 따라 캠퍼스 반대편 건물로 향했습니다. 심리학과 건물은 수학과와 달리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복도에는 학생들의 작품과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 교수는 한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영아, 나야. 들어와. 문이 열리자 58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박선영 교수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온화하고 깊었습니다. 오랜만이야, 혜준아.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네, 한동수 선생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알아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동수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연구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장에는 심리학 서적들이 빼곡했고 한쪽 벽에는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닷가, 산, 석양. 모두 고요하고 쓸쓸한 느낌이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박선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동수는 짧게 대답하며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정 교수는 두 사람을 남겨두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선영은 동수 맞은편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선생님, 저는 박선영입니다. 혜준이하고는 대학 동기예요. 그렇습니까? 편하게 대화하면 됩니다. 상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담 아니면 뭡니까? 동수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냥 이야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요. 대화로 뭐가 달라집니까? 박선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동수를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글쎄요. 달라질 수도 있고 안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닐까요? 동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교수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책에서 배운 거 가지고 떠드는 거겠죠. 책에서 배운 것도 있고 살면서 배운 것도 있어요. 살면서 배웠다고요? 교수님 같은 분이 뭘 아십니까? 동수의 말투는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박선영의 약점을 찾으려는 듯 연구실 안을 훑어봤습니다. 책장 옆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지만 액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 사진 속 남자는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박선영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네, 남편이었어요. 이었다는 건 이혼했다는 겁니까?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요. 동수는 잠시 말을 멈췄지만 곧 다시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교수님도 외로우시겠네요.
그래서 이런 일 하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 불쌍한 인생 듣고 위로받으려고요? 다른 상담사들은 이런 말에 당황하거나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표정으로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저도 외롭죠. 그리고 가끔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받기도 해요. 동수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당황했습니다. 뭐라고요? 한 선생님 말이 맞아요. 저도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던 사람을 잃었고 혼자 남았어요. 밤마다 외로워서 잠 못 이룬 적도 많아요. 박선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진실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왜 그런 걸 솔직하게 말합니까?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제 상처를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동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상담사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박선영은 완벽한 척하지 않았고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한 선생님은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어요? 박선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화 안 났습니다. 목소리에서 느껴져요. 세상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분노. 그건 교수님 착각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박선영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암으로 죽었어요. 1년 동안 투병했죠. 마지막 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다고요. 동수는 박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에게 화가 났어요. 왜 날 두고 가냐고, 왜 더 버티지 못하냐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한테 화난 게 아니었어요. 제 자신한테 화가 났던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한 저 자신한테요. 동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선영의 이야기는 그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알아요. 분노 뒤에 숨은 슬픔과 두려움을요. 한 선생님도 그런 거 아닐까요? 동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박선영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동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선영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제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동수는 대답 없이 연구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박선영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선영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솔직함, 그녀의 상처, 그녀의 담담함.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동수는 다시 박선영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정 교수의 권유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박선영과의 상담이 계속되면서 동수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방어적이었지만 예전처럼 공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박선영은 서두르지 않고 동수의 속도에 맞춰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때로는 침묵 속에 앉아 있기도 했고 때로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동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쪼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옆에 앉았습니다. 65세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날씨 참 좋네요. 여성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정미라고 해요.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몇 번 뵌 것 같아서요. 한동수입니다. 산책 나오셨어요?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이정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요즘은 할 일도 없고 해서 그냥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요. 직업이 뭡니까? 의사였어요. 작년에 은퇴했죠. 동수는 이정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의사라는 말에 왠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의사면 바쁘셨을 텐데요. 평생 바빴죠. 그래서 이제는 천천히 살고 싶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정미는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수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동수와 이정민은 가까워졌습니다. 이정민은 동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천재성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동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동수는 이정미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동수 씨, 저한테 수학 이야기 해줄래요? 전 잘 모르지만 듣는 건 좋아요. 이정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미없을 겁니다. 아니에요. 동수 씨가 이야기할 땐 눈이 반짝거려요. 그게 보기 좋아요. 동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곧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 결국 실망시키게 되는 건 아닐까? 이 선생님, 저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동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인생은 망가진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그게 왜 중요해요? 저는 지금의 동수 씨가 좋아요. 저는 앞으로도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이정민은 동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수 씨,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멋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이정미와의 거리를 조금씩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남을 피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어느 날 평생 친구인 최만수가 동수를 찾아왔습니다. 70살의 만수는 동수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그는 동수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동수야, 나다. 문 열어. 동수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만수는 방 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이 좁은 방에서 사는구나. 이게 내 분수야. 분수는 무슨 분수야? 정 교수가 자리 마련해줬다며? 왜 안 가는 거야? 내가 그런데 어울리는 사람이냐? 만수는 동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동수야, 솔직히 말할게. 넌 평생 재능을 숨기고 살았어. 그게 내 선택이었으니까 뭐라 안 했어. 그런데 이제 기회가 왔잖아. 왜 또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만수야, 나는 이미 늙었어. 지금 와서 뭘 하겠어. 늙은 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나는 내가 부러워. 넌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동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만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수야, 내가 평생 여기서 이러고 늙어 죽으면 그게 나를 욕보이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넌 그래도 재능이라도 있잖아. 그걸 버리지 마. 만수야. 제발 부탁이야. 기회를 버리지 마. 이정미 그 여자도 좋은 사람이라며. 왜 밀어내는 거야? 동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한참을 동수를 바라보다 한숨을 쉬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박선영을 찾아갔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박선영은 연구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박선영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동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동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침묵했습니다. 박선영은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맞았습니다. 매일같이 맞았어요. 아무 이유 없이요. 동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박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만하라고요. 동수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선생님, 그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박선영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동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0년 넘게 쌓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박선영은 조용히 다가가 동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동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수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정해준 교수와 본격적으로 수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한쪽에 마련된 작은 연구 공간에서 동수는 매일 몇 시간씩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증명들이 완성되었고 정 교수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선생님, 이 풀이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걸 논문으로 발표하면. 논문이요? 동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학계에 발표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업적을 인정받아야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푸는 게 좋을 뿐입니다. 정 교수는 동수의 순수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동수에게 수학은 명예나 인정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동수는 이정미에게 연락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정미는 동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동수 씨, 연락 없어서 걱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알아요. 괜찮아요. 이 선생님,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제가 당신을 실망시킬까 봐요. 이정미는 동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수 씨는 절 실망시킨 적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나이에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동수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정미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젊은 연인처럼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정해준 교수는 동수를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 좋은 소식입니다. 정 교수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대학에서 선생님께 명예연구원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정식 직함과 함께 연구실도 제공됩니다. 동수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안정된 급여와 연금, 그리고 사회적 인정. 평생 가져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제게 과분합니다. 과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동수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수락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정 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거절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동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저는 남들이 정해준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죠. 이제는 제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 좋은 기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동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정미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과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여행도 가고 그냥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정 교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교수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변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스스로 변한 겁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며칠 후 동수는 박선영을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박선영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 들었어요. 떠나신다고요? 네, 교수님. 어디로 가세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정미 선생님과 함께 따뜻한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박선영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한 선생님이 용기를 낸 거예요. 동수는 박선영에게 작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적어온 것들입니다. 교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박선영은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빼곡한 수식들이 나타났습니다.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교수님도 행복하세요. 저도 노력할게요. 한 선생님이 용기를 보여주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동수는 연구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수는 이정미와 함께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몇 벌의 옷과 책 몇 권, 그리고 노트 한 권. 준비됐어요? 이정미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남쪽으로 가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요. 좋아요. 바다 좋아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선영은 연구실에서 동수가 준 노트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해요. 한 선생님처럼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새하얀 눈은 모든 것을 덮으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동수의 선택은 세상이 정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그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시간을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신을 용서하며 매일을 감사하며. 그것이 한동수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